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는 군 문제, 또 군선교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윤일병 사건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사이에 득전사 하사가 포로체험 생활 가운데서 그만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보도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차제에 우리가 어떻게 이 군 문제 또는 군 문화를 선도할 것인가, 또 군선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대담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대담을 위해서 두 분 대담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정린 장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예비역 기독군인 연합회장이시고 또 전 국방부 차관을 지내셨던 이정린 장로님 나와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8966부대 성원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면서 또 합신교단 군선교회 총무로 지내시는 정경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군 사건들을 통해서 뭐 백성들 전체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한 5년 동안 해마다 90여 명의 장병들이 구타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뭐 자살에까지 이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고 마음 아픈 이야기들인데, 우선 장로님께서 이제 이 군 문화나 또 이런 생태에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C-채널에서 이러한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매년 그 90여 명의 그 자살자가 생기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군의 중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은 사회의 한 언제든지 단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OECD 국가 중에서 그 자살률이 우리가 제일 많은 거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군의 여러 가지 그 부조리 이런 것이 이제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정교육, 또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 이런 모든 문제와 그 연관이 됐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이 그 군이 여러 가지 그 지휘 그리고 환경 이것 때문에만 일어난 거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면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와 학교, 가정, 그리고 국가, 이것이 연합하고 화합을 해서 이 문제를 같이 고심하고 이 풀어가야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지금 현재 이제 군 교회를 섬기고 계시니까 아마 이런 통계와 관련해서 좀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군대에서 이런 뭐 심각할 정도로 뭐 자살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우리가 그 언론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군대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쉽게 보면은 자살이라든지 총기 사고는 군대에서 일부 부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그것이 전군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사건은 아닙니다. 예. 따라서 이제 보면 우리가 윤일병 같이 사고가 났을 때
뭐 언론에서 막 떠드니까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일반 예하부대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지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자살이라든지 총기 사고 이런 엄중한 사건은 극소수지만 각 부대에서 윤일병 사건으로 해가지고 구타 사건이라든지 폭력, 가혹행위 이런 것은 많이 노출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으로 해가지고 전군에 정말 가혹행위 있어서나 근절하자. 그래서 고발 조치도 하고 드러내기도 뭐 마음의 편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 폭력 이런 것이 이제 종류를 나눠보면 마음의 폭력이 있고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폭력이니까 그것이 어떤 때는 말로 이제 뭐 욕설이나 비방이나 나타나고 실제로 뭐 물리적으로 뭐 구타가 되는 이게 폭력이란 것은 마음의 폭력부터 언어의 폭력, 행위의 폭력, 물론 나중에는 뭐 살인까지는 과다한 폭력들이 있는데 이 폭력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다 있습니다. 가정에도 매일같이 뭐 형제들 싸우고 부부들 싸우고 뭐 부모와 자식 싸우고 그게 이제 종류가 어느 정도는 하지만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폭력은 어디나 다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폭력이 어디나 있기 때문에 군대 폭력은 뭐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일단은 폭력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겠다. 이건 군대만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편 인류의 문제로서 군대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해결해 줘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군이라면 모름지기 군이라면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쟁을 뭐 꼭 도발한다는 개념보다도 뭐 타 민족이든 타 국가가 우리나라를 공격해오거나 침공할 때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어적인 의미에서 군대가 필요하니까 군대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전쟁은 또 승리를 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는 말하게 되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어떤 때는 뭐 간단한 훈련도 있고 정신적 훈련이라든가 이런 뭐 정보와 관련된 훈련도 있지만 때로는 신체적 훈련이 아주 강화될 수 있는데 그런 훈련 가운데 하나가 이제 포로 체험 훈련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전쟁이 터지면 포로가 될 가능성도 있을 때 그때 고문이나 가혹행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이제 베트남 전에도 가셔서 이렇게 활약을 하셨으니까 더 누구보다도 생생하실 터인데 이런 그 포로 체험 훈련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특전사에서 그 포로 체험 훈련을 하다가 또 안전사고가 나서 희생된 거 참 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포로 체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군대 훈련은 전쟁을 가상해서 극한 상황을 상정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면 포로는 뭐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정해서 훈련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고 제가 월남에서 제구중대장을 했습니다마는 월남 상황에 맞게끔 그 피눈물나게 훈련을 해서 적과 마주쳤을 때 적을 이기고 사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특전사가 그 훈련을 왜 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대신 다만 그 교육 준비가 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게 아쉽고 또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가리키는 사람들이 한번 자기가 먼저 해보고 그때 했으면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아쉬움과 안전 문제와 뭐 이런 것은 아쉽지만 이 훈련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안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계기로 해서 그 특전사도 크게 깨달았을 거고 아마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앞으로 정말 더 아주 훌륭한 그 훈련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잘못 논리를 펴게 되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시험 다 없애자 그러나 무슨 이런 식의 논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뭐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나라의 그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지향하고 또
발전시켜야 될 것, 고쳐야 될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리적인까지 없애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업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께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윤일병 사건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사회에서 많은 이 매스컴 통해서 이제 홍보도 되고 뭐 군 문화 취재도 하고 또 뭐 많은 하여간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윤일병 사건이 엄청난 이슈이긴 하지만 이 사건으로 군대 내에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제 그 윤일병 사건은 그 4월 7일 전방 28사단에서 네네. 윤일병이 선임병에 의해서 장기 시간 구탈당하고 네. 목숨을 잃은 사건이지요. 네네. 근데 군대 문화는 보면은 폭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군인들끼리 모여서 한 대 툭 치는 걸 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군대 사고 나는 거는 한 달 또는 두세 달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구타를 당할 때 그런 사건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대 애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군부대에서는 간부들이 두 사람 간의 화해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 적이 많습니다. 또 왜냐면 이것이 밖으로 노출되면은 또 서로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나 이제 윤일병 사건으로 해가지고 전군에 인권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체 온종일 간부고 다 인권 교육을 해서 예. 그 인권 교육을 함으로써 장병들이 구타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쉬운 예로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사고만 있어도 옛날에는 그냥 화해를 시켰는데 이제는 노출을 시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적당히 조사하게 하고 심하면 처벌을 받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 본인이 구타를 한다든지 가해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줬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신문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각 중대별로 핸드폰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수시로 통화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부모들이 평일에도 이렇게 면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많이 문화가 변했네요, 정말. 예, 선진 문화로 이렇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이 바뀌고 예, 있죠. 정말 그건 뭐 많이 바뀌었네요. 네. 선진 군대가 돼가고 있는데, 예. 장로님, 지금 우리가 화두로 삼고 있는 윤일병 사건이나 이제 우리 하사 뭐 사망 사건 이런 것을 보면서 하여간 군대는 존재한 날부터 창설된 창군된 날부터 뭐 이런 작고 큰 어떤 뭐 폭력이란 말 쓰는 게 좀 너무 어색하긴 하지만 이제 다른 용어가 없으니까 일단 어떤 폭행 뭐 건드리고 또 뭐 좀 약간의 구타도 있고 또 기합도 있고 한 것은 창군대 일에 뭐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군대 내 폭력이나 사고가 계속 지속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군대 내 그 폭력은 뭐 태초일에 아마 네. 그렇죠. 그걸 이제 네. 표현을 폭력이리 그러지만은 그 선진국도 이거 짐승과 같은 훈련이다. 왜? 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극한 상황까지 가서 그렇죠. 예.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서 전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훈련을 강도 있게 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아마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아마 그런 인권 이런 것이 조금 그 약간 억압되거나 무시되는 이런 경향이 쭉 있어 왔는데 그러나 이 사회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 맞춰가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병사에게도 뭐 그 스마트폰도 주고 뭘 하고 조금만 있어도 부모에게 뭘 얘기하고 뭐 그 아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또 이 자체는
군대의 다른 문제를 또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막 이것도 신중을 기하면서 그렇죠.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이것이 허용할 건 허용하고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은 허용하지 않는 뭐 언론에 끌려다니거나 뭐 이런 그렇죠. 거에 예. 끌려다니면 안 되고 이 군 기본의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거는 하고 맞지 않는 거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터놓으면 나중에 이걸 걷어들일 수가 없다. 막 이것이 군대의 기본입니다. 막 이 점을 네. 유의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우리 언론이나 국민도 너무 과도하게 군에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군부대에서 자살 사건이 나는 건 물론 이제 그 군대 내에서 사건이 났기 때문에 군 문제다고 하지만 깊은 근본 원인을 보면은 군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 자살한 사람들의 그 성격을 보면은 상당히 유약해요. 강인하지 못하고 네, 좋은 지적을 하셔요. 또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 들어와 가지고 처음 보는 다른 사람에게 구탈당한다든지 학대를 받을 때 그거를 감당이 안 감당하지 되는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살 사건을 군대로 국한시키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정말로 애들을 그냥 막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야단치고 가르치고 안 되는 걸 가르쳐주고 참고 이 훈련을 받은 애는 군대와도 웬만한 건 다 견뎌냅니다. 그렇죠. 예.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군대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정당화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이제 그거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계속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군대만 국한시키지 말고 또 폭력을 가한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가해 병사들을 보면은 대개 다가 보통 집안에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뭔가 가정에 좀, 결손이 예. 있다든지 그렇죠. 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군대 와서 자기가 선임병이 됐을 때 그렇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거 정상적으로 배운다면은 그런 군대 폭력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 군문화와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현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단어가 관심병사라는 용어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이게 뭔 뜻인가? 또 자녀들이 막상 현재 군대 입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많아서 네. 그런 말에 익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모를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께서 이 관심병사 제도가 뭔지 한번 정의를 좀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낱말 그대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병사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어떤 병사에게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이제 자대에 와서 그 갑작스런 공동체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보직을 맡겼는데 그 보직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가 미숙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 부대 전체 운영에 문제가 되니까 그 병사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관심 병사가 되면은 그냥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병사를 그린 캠프라는 그 캠프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신적으로 조금 쉬게 하고 정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 일주일 있다가 자대로 돌아오면은 부대 적응을 잘합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적성과 보직이 너무 맞지 않으면은 부대에서 배치를 바꿔주고 그래서 그 병사가 그냥 관심 병사로 낙인 찍히는 게 아니라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관심 병사라 그러면은 뭐 왕따를 시키느니 아니면 바보로 만드느니 굉장히 부정적으로 네, 부정적으로 보는데 군대 문화에서 실제 관심 병사로 해서 자대 보면은 왕따를 당하는 경우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관심 병사라고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에서 그렇게 크게 그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통 관심병사 사람은 뭐 좀 기분 좋지는 않지만 그것이 뭐 그렇게 대충 오래 가는 게 아니라 한 1인병 시대 지나면 금방 끝나기 때문에 관심병사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봅니다. 그렇죠. 잠시 이제 처음에 입대해서 아직 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때 네, 뭐 네. 그 어색함이나 예. 또 뭐 아직 가족에 대한 뭐 향수나 이런 예. 것들이 극복이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관심병사 제도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아니군요. 예, 부정적으로 보죠. 오히려 군대가 병사들을 잘 보호하고 네. 또 군 그 전역할 때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예. 또 군 문화를 익혀가면서 할 것이냐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예, 있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장모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군 생활하시고 또 베트남전 참전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국방부까지 이렇게 계셨는데 과거에도 이런 그 관리 대상이 되는 병사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지금 관심병사라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것과 과거에는 이런 그 관리 대상을 어떻게 분류했고 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관심병사를 뭐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건 과거에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대, 소대, 막 이것은 이런 방어 또 그 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병사만 이걸 뭘 하는 거 아니고 그 기본 임무 수행이 더 많다 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사회에서 기본이 안 된 그런 관심병사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지휘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네. 과거에 이제 우리 그 중대장, 대대장 할 때 보면은 아마도 한 2, 3% 내지 그 정도 제 경험으로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됐다 이거죠. 근데 이게 10% 이상 뭐 15%막 이렇게 되니까 뭐 그것만 관리하다 보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이 그 정치인들이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복무 기간을 네. 무조건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지금은 21개월인데 그렇죠. 원래 18개월까지 줄이려고 그러는 거를 그 군이 요구해서 지금 21개월에서 중지돼 있는데 저희가 국방부 있을 때도 이 우리 군 복무 기간은 24개월은 반드시 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북한은 한 120만 이상 가지고 있고 20만 이상 이런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63만 이상은 절대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 출산율이 줄기 때문에 이 자원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관심병사를 하다가 이건 군대 들어오면 참 여러 가지 지휘 부담을 주는 건데 이걸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사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군 지휘 부담을 주는 동시에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막 이것은 결단을 내려가지고 복무 기간을 한 24개월 이상 막 이렇게 해야 이게 군도 제대로 되고 그리고 나라도 지켜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이번 기회에 좀 어려움을 있겠지만 아마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대 문화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군대가 대한민국 남성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인성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태어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공동체 생활을 모릅니다. 그렇죠. 양보도 모르고 또 통제 받는 것도 모르고 남을 통제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걸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대 왔을 때 군대에서 비로소 자기를 복종시키는 방법, 또 단체 생활하는 방법, 자기를 찾고 서로 도와주는 방법, 이걸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군대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관심병사도 이제 장로님께서는 참 군대 지휘에 큰 부담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병사들이 군대 와서 어쨌든 간에 훈련을 받고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전역할 때 보면은
전역할 때 관심병사로 제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관심병사가 처음부터 자질이 그런 게 아니라 적응 문제고 약간의 소질의 문제입니다. 그걸 군대에서 양육을 하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군대라는 데를 좀 좋은 면에서 우리 군대는 차원에서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제가 뭐 어떤 그 정확한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언젠가 그 LA 폭동 때 이제 한인들이 좀 습격을 당하고 이랬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 한인들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 중에 들은 것인데 한인들이 굉장히 그 LA 폭동을 잘 극복을 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폭동을 잘 극복한 배후에는 한인 남성들이 대부분 다 군대 생활을 예. 했었기 때문에 첫째는 조직을 금방 대처하는 조직을 금방 이제 했고 둘째는 질서 있게 명령 수달과 그다음에 그걸 복종해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총기를 대부분 다 다룰 줄 알고 네.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자체 방어하는데 도움을 줘서 사실은 아마 다른 그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이 그런 습격을 당했더라면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랐을 텐데 한인들은 그것을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대부분 많아서 잘 극복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제 그냥 마이너스 시간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이제 자꾸 국방부식에 가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냥 어떻게 때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 없이 불만과 또 원망 그리고 빨리 사회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만 들으니까 더 스스로가 고립되고 문제가 되는데 도리어 이 군대 생활이라는 것이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너스다. 이렇게 플러스로다가 생각하게 해준다면 군대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되고 또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군대에 보낼 때 몹쓸 곳으로 보낸다. 우리 애들 그냥 희생시킨다. 이런 부정적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드디어 부모의 손을 떠나서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하고 집체 훈련을 통해서 서로를 아끼고 하는 그 조직 가운데 들어간다는 긍정적 마음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부모들도 너무 지나치게 정말 뭐 군대 생활하는 애하고 얼마나 통화를 많이 하겠어요. 그러면 뭐 울음 섞인 목소리로 엄마가 자꾸 너 잘 있냐 어쩌냐 애가 그 군인 정신이 함양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일단 사회도 군대를 믿어줘야 되겠고 군인으로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도 이것이 마이너스 시간이 아니라 플러스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군대도 그런 정신으로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은 이 엄정한 그 군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기가 무너진 군대는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들이나 언론이 군대가 있을 때 너 누굴 괴롭히는 것이 없냐 이렇게 자꾸 그런 걸 알아내는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모든 언론하고 뭐 야 그런 거 조금 있더라도 그 참고 말이지. 그리고 맞습니다. 그 윗사람 말 잘 듣고 그래서 그 무사히 있다가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거 진짜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견디고 나면 지금 총장님이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군대가 정말 올바른 그 정신을 가지는 민주국가의 국민을 길러내는 하나의 도장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이거는 군대 혼자 힘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사회와 이 언론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군을 신뢰하고 조금 좀 그 실수가 있더라도 이걸 확대 아주 보도할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덮어주고 그리고 또 이해시키는 막 이런 자세의 변화도 이번 기회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개선돼야 될 문제는 지적을 하고 개선해야 되는 건 뭐 사실이죠. 개선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또 매스컴이나 이런 홍보하는 이런 데도 되도록이면 군기가 잘 사라져 있는 부대들이 얼마나 또 힘이 있고 또 그런 군기가 잘 살려져 있는 부대를 제대한 그 청년들이 사회나 학교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도리어 더뭐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그 취재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냥 뭐 가혹행위가 있다, 폭력이 있다, 자살했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군기를 잘 살렸더니 뭐 모든 일을 다 잘 대처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고 또 부모들도 군대 가면 군기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상명하복에 이 질서가 있어야 군대가 되는 것이니까 좀 약간 어려워도 신체적으로 해도 이겨나가야 된다. 이런 그 부탁하고 권면해서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지 너 군대 가가지고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당장 전화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가정 자체가 나라를 말아먹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안보를 지켜야 되니까 부모들도 자녀를 믿어주는 마음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말씀이 참 동의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좋은 정신을 좀 보여주는 감사하고요. 그 이제 군대 내에서 아무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병역 문화 개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여전히 한계는 있죠. 뭐 군대가 어차피 또 어느 정도는 폐쇄된 사회이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상명하복이 가장 분명한 데가 이제 군대니까 병역 문화 개선이 어려움이 있지만 또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 국가에서는 이제 어디든지 그 고유 문화가 있습니다. 군대는 군대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언론 문화 다 있고. 근데 군대 문화의 전제는 그 상명하복, 군기강이 서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나쁜 이런 문화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조장할 거는 더 이렇게 조장해서 아주 더 이렇게 북돋우고 그런 것이 아주 과감히 떨어버리더라도 그 올바른 군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거 지장이었겠다 이런 건 떨어버리고 또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 군의 사회에 있는 또 전문가 이런 분들도 같이 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좋은 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회는 계속 변화돼 나가기 때문에 그 변화에 그 맞추는 그런 그 변화, 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또 어차피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니까 아마 그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군도 아주 기꺼이 그 아주 그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아주 수렴을 해서 개선을 했으면 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보고 우리 정 목사님도 이 지금 뭐 군대 내 자살 뭐 이런 문제 등등 보면서 어떻게 병역 문화가 개선돼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나라 지금 군대 문화는 창설 때부터 유지되어 온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상명하복, 그러니까 명령에 따르고. 그렇죠. 그때 그 문화가 어느 때 문화냐면은 옛날 신문지 문화지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대 애들은 스마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어른들이 군대 가면은 무조건 36개월이 있어야 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인식이었지만 지금 20대는 세계가 하루아침에 통하는 스마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옛날 문화를 가지고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애들이 변하는 그 속도에 앞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걔들을 앞서서 군대도 걔들이 설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야지 군대 조직과 모든 습관은 그대로 두고 애들을 거기 맞추라면은 계속 불협화음은 계속 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군대도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휘관들도 보면은 참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정말 선진 문화로 바꿀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좀 기다려 주시고 군인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부모들이 이제 군대를 보내놓고 요새는 이제 자녀가 군대 오면은 그 대대장이나 지휘관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뭐가 있으면은
부모가 대대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중대장한테 전화를 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따지고 묻고 참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그거는 군을 해치는 것이지 자녀를 해치는 것이지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내가 그 지휘관에게 내 자식을 맡겼으면 그 인격을 믿고 나라를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문화도 선진국으로 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앙을 통해서 긍정적 자아를 갖는다는 게 그 마음 바꿀 수 있는 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군종 목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터놓고 얘기할 곳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게 누구냐? 군종 목사님. 군선교는 우리 나라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입니다.